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 풀어보는 문화 이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572돌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과 함께 현재 쓰이고 있는 우리 말 문화 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김원식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글을 누가 창제했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이제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공동 창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는 견해가 뭐 55% 정도 되고 예. 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견해가 이제 몸소 만들었다는 견해가 17% 정도 된다. 예. 그리고 세종은 지시만 내리고 뒤에서 감동을 요거는 했다. 아닌 걸로죠. 뭐 이렇게 저분들은 하는데. 조금 역사를 좀 공부하셔야 예. 되는 걸로. 근데 예. 일단 또 세종대왕이 이 안질 등을 포함해서 눈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이제 한글 창제 과정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눈이 나빠졌다. 그래서 뭐 초정이라든지 온양 행군까지 가시고 또 이렇게 하는 치료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한글문화연대에서는 일단 세종대왕이 몸소 만들었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른 왕들과는 달리 지시 명령만 내리고 직접 또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런 면에서 아직도 이제 학계에서는 여기에 관련돼서는 좀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주도적으로 예. 세종대왕이 이끌어갔고 특히 최만리 같은 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처음에 원래 세종대왕이 이 백성들한테 법률을 배포하려고 그래요. 예. 그때는 이두문으로 맞아요. 알기 쉽게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법을 알게 되면 피해가 하려고 한다. 예. 위법과 이제 불법을 자행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더 이상 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치라고 하는 게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법을 예. 알아야만이 예. 알지 못하고 범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두문도 굉장히 불편한 글자이기 때문에 예. 그 뒤에 다시 또 한글을 발명하게 된 그런 연관성이 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세종대왕께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애민 정신이 있어야 소통을 하지 글만 글자 그대로 읽는다고 해서 소통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네.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자주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한글 파괴 이야기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뭐 신조어들 이런 얘기 저도 오늘 뭐 어디서 조언을 갖다 좀 하고 왔는데 신조어들 커엽, 롱곡 없는 이거 진짜 많이 얘기되더라고요. 롬곡 눕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뒤집으면 폭풍 눈물 이게 이제 되는 마치 거잖아요. 유리창 뒤에 예.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폭풍 폭풍 눈물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원래 이 조선 명탐정이라는 영화에도 이런 식으로 기호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커엽이라든지 띵작 띵어는 요즘에 유행하는 야민정음이라고 그러죠. 뭐 이제 급식체로 포함되기도 하고 예.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이제 대박을 바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머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갑분싸라든지 뭐 TMI 이렇게 해서 너무 정보량이 많다 이렇게 사용을 하죠. 이게 지금 신조의 막 새로운 그런 경향들을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띵작 커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글자체가 스크린에서 보일 때 약간 이렇게 착각해서 보이는 그거를 갖다 그대로 활용한 거고 요거는 이제 거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거울 딱 놓으면 알 수 있는 거고 글자를 따서 또 밑에는 영어를 줄여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줄임말들 형태로 신조어를 만드는 이런 형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맑은 사례가 풍성해지는 하나의 문화 아니냐. 1920년대도 그런 거 있었다. 예를 들어서 1920년대 그 뭐 모던 보이를 모보 뭐 이렇게 얘기도 했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되게 이제 신세대들이 언어 파괴라는 주범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예. 그런데 한 최근에 이 모 사이트에서 조사한 걸 보면 3, 40대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는 불금이었어요. 예. 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예. 세대별로 예. 신조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는 요즘에는 같은 10대라 하더라도 잘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맞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용하는 매체, 뭐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또 뭐 유튜브나 SNS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예.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이 신조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예. 이거를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난 시대에 뒤처지는 거야, 트렌드에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풍성한 말글살이의 일환이고요. 다만 이제
말 중에 좀 위험한 단어들은 좀 삼가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암충이다, 뭐 한남충이다. 그 혐오 표현이잖아요. 예, 혐오 표현 그거는. 같은 예. 경우에는 좀 제외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유, 공감이죠.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다 신조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타임지다 그러면 타임지 같은 경우에도 신조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현상이라든지 뭐 어떤 뭐 표현을 하려면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반 사람들한테 국민들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고 예. 공유가 될 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공유되지 못하고 예. 공생하지 못하게 되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글살이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원칙에 맞게 뭐 예.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에 맞게 인권의식에 맞게 예. 이제 바로잡는 것 이런 역할들이 뭐 필요하겠죠. 솔직히 말해서 신조어가 소통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네. 소통할 마음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소통할 마음이 없거나 뭐 맨날 꼰대처럼 이렇게 뭔가를 해서 불편한 마음이 벽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 새로운 이제 용어라든지 문물이 나오게 되면 좀 피곤하니까 예. 그냥 일종의 이소보에 나오는 심포도처럼 맞아요. 이거 가치가 없어 이런 예. 식의 어떤 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신세대는 문제고 기성세대는 문제가 없냐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정용어, 법률 용어, 엄청 의료 어렵다. 용어 뭐 이런 예, 거 같은 거 한자 계열뿐만이 아니고 전혀 쓰지 않는 단어들 많이 아니 쓰거든요. 심지어는 일본의 잔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예. 것들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또 그걸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새로운 세대만 한글을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국어원에서 혐오 표현이라든가 욕설이라든가 비하라든가 이런 잘못된 언어들은 이제 신조어든 뭐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네. 뭐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게 한글의 원칙에 맞냐, 뭐 표준어냐 이거를 이제 구분하지 않고 예.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말들을 뭐 퇴출해야 될 말들은 아예 그냥 사용하지 못하게 사라지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쓸 수 있는 말들은 이렇게 같이 쓰게끔 네. 근데 소통을 해주는 일단은 거죠. 이걸 이제 아카이브로 만드는 이유는 이걸 표준어다. 이렇게 예. 이제 권장하기 위한 건 아니고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말글살이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언어 자원이라고 한글 자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저장을 해 두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단어들이 언제 다시 또 우리의 표준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의 어떤 문화 자산으로서 예. 저장을 하는 작업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말샘 아카이브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신조어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는 걸 단속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10대나 20대들한테 이런 신조어 아니야 그러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10대나 20대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이런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히려 아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방송에서 무작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포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그런 것도 많기 있죠.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이 방통위에서 방송 심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일정 정도의 제재를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적절한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수용성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뉴스라든가 혹은 뭐 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정확하게 깔끔한 언어 생활을 하지만 예능에서는 조금 허락이 돼야 되지 않을까.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사용하는 말들을 써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예능에서는 뭐 외모 비하라든지 그렇죠. 또 인권 그게 더 침해적인 그게 더 어떤 심각해요. 맥락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제한이 있어야 되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말글살이를 좀 더 풍부하게 예. 또 특히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좀 오락적인 어떤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헤아려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도 네티즌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누리꾼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아니 우리는 좀 재미있게 놀이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다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언어를 쓰는 맥락도 중요하게 좀 방통위에서 참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요즘 그 BTS 같이 랩을 갖다 하는 친구들 보면 말 놀이를 잘 살려갖고 라임으로 만들어서
우리 말글사를 굉장히 풍부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조어가 우리 말글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인식은 조금 수정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부에 1920년대에 뭐 모던보이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었던 이제 훈민정음하고 지금의 훈민정음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변천하는 과정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한글 소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맞아요. 특히 그 중심에 또 여성들이 예. 한글 소설 읽게 되면서 한글이 또 변천하고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글 소설이 문화 콘텐츠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속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민중들 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또 진화할지 이런 점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지켜보고 또 가이드라인이나 준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상파 방송, 뭐 뉴스, 보도 이런 데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좋은 품격 있는 말들 잘 지키고 또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는 다양한 말글사를 풍성하게 해주면서 우리 말들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